여러분, 요즘 기업에서는요, 가장 큰 화두가 주 52시간제입니다. 그만큼 기업의 어떤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주 52시간제라는 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주중에 8시간씩 5일을 일하고요. 평일이나 주말에 야근이나 혹은 주말 근무를 12시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주 52시간제의 본질입니다. 원래는 주 68시간이었어요. 68시간이 주 52시간제로 무려 16시간씩이나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지금까지는 그나마 대기업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중소기업에서는 그만큼 타격이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왔거든요. 300인 이상 사업장은 대기업이니까 2018년 7월 1일부터 됐습니다. 50인 이상 299인 이거는 중소기업이죠. 중소기업은 원래 올해부터 실시되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계도기간을 더 달라 해서 1년 동안 계도기간을 가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계도기간은 주 52시간제를 50인 이상 299인 이하에도 적용을 한다. 이거는 원칙적으로 동의, 실제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겼다고 해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처벌하지는. 처벌하니까 이게 참 무섭네요. 그죠? 이거 처벌 굉장합니다. 징역 살아요. 징역. 예. 이거 어기면요. 무조건 징역 삽니다. 벌금도 수천만 원 내야 되고요. 세상에 이렇게 무식한 법이 있나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주 52시간제는 지금 강력합니다. 이게 내년 후년이죠. 그때가 되면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49인 이하 그러니까 전 사업장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이제 주 52시간을 다 한다는 거예요. 참 환장할 노릇이죠. 여러분 주 52시간제가 어느 누구도 달갑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대기업이야. 이미 주 52시간제를 계속 해나왔으니까 그렇게 큰 피해는 없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은 상황이 다르거든요. 중소기업은. 주 68시간 내지 주 70시간씩 일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주 52시간제를 한다. 이러면 사업주도 근로자도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힘들어지느냐? 사업주는 68시간에서 16시간 52시간으로 줄으니까 일 노동시간이 절대적으로 줄어요. 노동시간이 절대적으로 줄면 일하는 시간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생산량도 그만큼 떨어집니다. 그럼 그 생산량을 더 올리려고 그러면 직원을 더 뽑아서 해야 되는데 직원을 더 뽑아서 하면 쉽게 말하면 채산성이 안 맞아요. 돈이 안 돼요. 돈이. 그러니 주 52시간제를 도입한다 그러니까 아이고야 한숨만 쉬고 있고 그래 뭐 포기하지 뭐 하면서 옛날에 주 68시간일 때 생산하던 규모가 주 52시간제 되면 생산량이 줄잖아요. 에이 모르겠다. 그냥 생산량 줄은 대로 가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사업주들입니다. 그러면 경제 규모가 그만큼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경제 규모가. 내가 생산하는 걸 그만큼 줄인다는 의미니까. 반면에 근로자들은요. 주 68시간을 일할 때는 시간 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의 수당이라는 것도 있고 야근 수당도 있고 주말 수당도 있고 다 수당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이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 340만 원, 350만 원 이렇게 받았어요. 그 340만 원, 350만 원 받으니까 집에 가서 좀 아끼면 살 수 있는 구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 52시간을 도입한다? 그러면 이게 월급이 250만 원 선까지 깎여요. 일을 더 하고 싶어. 못해요. 왜 못하느냐? 일 더 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에요. 최저임금법이 아니라 노동법 위반이에요. 노동법 위반이 되면 사업주는 처벌받고 벌금까지 내야 돼. 잘못하면 징역 언팔치 찬다니까요. 언팔치. 어느 정도냐고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아유, 끔찍하죠. 주 52시간제 어겼다고 2년 이하의 징역을 때리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때린대. 안 그래도 죽을 판인데 지금. 안 그래도 죽을 판인데. 그러니까 지금 중소기업에서는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희한한 일. 주 52시간 때문에 회사를 잘 나가는 회사를 8개로 쪼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를 쪼개서 이게 50인이잖아요. 50인. 50인 이하로 줄이는 거예요. 50인 이하로. 그러면 300명이 일한다. 그럼 50인 이하로 줄이면 적어도 6개, 7개까지 쪼갤 수 있죠. 그렇게 회사를 쪼개는 거예요. 쪼개야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주도 살고 근로자도 산다. 근데 그것도 후년 7월 1일까지밖에 안 돼요. 7월 1일까지밖에.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주 52시간제냐 이거야. 이게 여러분 알다시피 주 52시간제가 근로자에게 저녁 있는 삶을 베풀자 이런 측면에서 시작했죠. 삶의 질을 개선하자 이런 측면에서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 52시간제가 시행이 되는데 삶의 질이 개선이 안 돼. 대부분의 삶의 질이. 대기업이나 공무원이나 공기업이나 여기는 삶의 질이 개선이 되겠지. 노조가 강하니까 우리 52시간제도 임금 깎지 마라 하고 데모 하잖아요. 공기업도 데모 하잖아요. 그건 주 52시간제가 되면 월급이 안 깎이게끔 깎기만 깎아봐라. 가만히 안 둬. 나 파업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중소기업에서 그게 돼요? 예. 중소기업에서 깎기만 깎아봐라. 나 파업할 거야. 이러면 그 사장 입장에서도 아이고 마음대로 하시오. 파업하든지 말든지. 나 사업 접을래. 그렇게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만큼 중소기업의 경영 상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대기업이 만약에 하청을 주면서 이익을 많이 주나요? 최소한만 줍니다. 최소한만. 먹고 살 수 있는 만큼만 줘요. 대기업이 바보입니까? 예. 얼마나 짠데요. 부자가 더 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실제로 대기업 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면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결국은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중소기업 사장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요. 제가 말했던 50인 이하 사업장으로 8개 회사를 쪼갠다. 이거는 진짜 극단적인 선택이고요. 일반적인 선택은요. 줄은 만큼 생산하자. 줄은 만큼 생산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이에요. 그게 제일 유일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나 혹은 조선의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야, 우리 내년에 이만큼 이만큼 자동차 팔 건데 나는 생산량을 이만큼 늘려줬으면 좋겠어 하고 중소기업이 이야기하면요. 중소기업 사장들은 옛날 같으면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그야말로 환한 미소를 지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할당 받잖아요. 물량이 늘어났다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 못합니다. 저희 주 52시간제가 되면 더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완성차 업계는 어떻게 돼요? 다른 데 맡겨야 되는데 다른 데가 그게 되겠어요?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생산성이 떨어진 데다가 우리 노동 생산성도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잖아요. 생산성은 떨어진 데다가 여기에다가 결국은 생산량도 떨어지니까 우리 경제 규모도 그만큼 쪼그라들지 않을까. 그런 예측까지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중앙에서 조사한 걸 보면요. 요즘 중소기업은 주 52시간제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다. 지금 준비하면 하는 만큼 중소기업들 악소리 난다. 안 그래도 어려워 죽겠는데 주 52시간제 도입해서 더 어렵게 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모르는 그야말로 탁상 행정이 판을 치고 있는 거죠. 이게 공약에 매달려서 이념에 매몰돼서 모든 것을
경제의 논리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이념의 논리로 푸니까 이런 결과들이 생기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우리 기업인들이 굴복을 할 거냐? 저는 우리 기업인들은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시장 경제를 어떻게 하든 지키려고 할 거고요. 그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그 기업인들의 발바닥에 물집이 터지는 한이 있더라도 뛰어다닐 겁니다. 바로 그런 도전정신, 기업가 정신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낳았으니까 지금의 경제 환경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도 저는 기업인들이 그 경제 환경을 스스로 지켜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어렵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우리 기업인들은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시장 경제가 무너졌다고 하지만 시장 경제를 복원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또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